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맹리학 심화반. 자, 이번 시간에는 제10강의 중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가 뭔지, 사주에서의 중화는 어떠한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글자는 중간에서 화합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의 중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반 제10강 중화. 자, 과연 중화는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화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중간에서 화합을 이룬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유통에 부족함이 없고 일주를 극설하는 육신과 생존하는 육신이 서로 균등해서 중화 형평을 이루는 사주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인성도 있고 설기하는 식상도 있고 관성도 있고 재성도 있고 또한 비견급제도 있으면서 골고루 있는 그 사주를 중화된 사주다, 이렇게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부한 억부법도 사실은 억강부약으로 강자는 억제하고 약자는 생부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사주상의 오행을 중화시키자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개의 사주는 말이죠, 오행이 중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되어 가지고 혹은 시작하거나 또는 신앙이 되거나 해서 용신이 또 혹은 부족해 가지고, 용신의 힘이 부족해 가지고 중화를 또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가 완벽하게 중화가 된 그러한 사주가 상당히 드물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용신과 화합하는 걸 만나면 안길하지만, 자, 용신이 힘이 없을 경우에 일단 운에서 용신과 상반되는 운을 만나게 되면은 이것은 역경에 반드시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용신, 자, 이 사주학은 말이죠, 용신이 모든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 처음에 저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게 되면은 재경급중하면, 자, 첩이 불리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재성은 가볍고 재성은 약하고 비겁이 중하다, 비겁이 많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재성은 약한데 재성은 최고 재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성이 사주에 약하고 비견 급제가 많게 되게 되면은 천하 첩이 불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것만 봐도 바로 사주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신강살약하면은 신은 강한데 살이 약하다, 관살이 약하다. 신강하면은 억제하는 것을 최고로 좋아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손한테 불리하다. 자손이 오히려 신이 강하면은 살이 약하다 보니까 역으로 살이 그걸 받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상관왕에 관세하면, 자, 상관은 왕한데 관성이 시하다, 약하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명예가 불리하고, 그 말이고, 네 번째 살강제약이면 살은 강한데 재성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강하게 되면은 재성이 재생살하는데 재성의 기운이 많이 설기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부족하다, 재물의 이득이, 재물로 인한 이득이 약하다. 왜? 산살이 기운을 많이 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주가 중화가 되면요, 사주가 중화가 되게 되면은 순운에
그 순한 이 운에는, 순으로 가는 운에는 대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운을 가게 되면 일반 억부용신법에서의 고르지 못한 그런 사주는 대흉이 발생하게 금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화가 된 사주는 모든 것이 설사 역운을 가더라도, 이것이 순으로 가다 역운을 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평탄무사하게 지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주가 골고루 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그 경우에는, 중화가 된 경우에는 동서남북 운이 어떤 운이 와도 이것은 크게 무리 없이 좋은 운일 때는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지만 약간의 안 좋은 운이 와도 크게 무리 없이 잘 지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된 사주가 최고 좋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네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가 중화의 정기를 얻게 되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세태라서 말이죠. 근심과 걱정과 억울한 일 없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화된 사주입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흉은 적고 길이 많으며, 사람이 충직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중화된 사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욕심이 없고 구차하지 않는 사람, 중화된 사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화된 사주는 보면은 다릅니다. 보면은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철학관에 와서 물어볼 일이 없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성과 같이 다 중화의 정기를 타고났기 때문인데요, 사주 중에 최선은 중화지명이라. 그래서 부귀영화는 물론이고 인간 오복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이 이 중화된 사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중화된 예시, 중화의 예시인데요, 이것이 어떤 사주를 중화라 보는 것인지 그 예시를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러분요, 건명입니다. 건명인데 갑자의 병인의 기사의 신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토가 이늘의 신령. 자, 그렇습니다. 신령이고, 나의 기토는 나의 자리에 사화가 있고, 월간에 병화가 있어가지고, 인성이 도고, 나의 뿌리는 또한 시지에 미토가 있어가지고, 뿌리가 되고 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가해보게 되면은 사주가 천간에서 보면은 천간목에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지를 보니까 수생목하고, 수는 인을 생하고 인은 사화를 생하죠. 사는 미토를 생합니다.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사주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자, 그리고요, 이것이 기토가 이늘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이늘에 인중간목 정기시인이 연간에 투간이 되었죠. 투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막바로 격이라고 했습니다. 격. 진격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건 진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성병화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대로 용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용신도 진이고 격도 진이다. 우리가 진가에서 공부한 그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생목, 자, 수에서 수생목, 목생화, 화는 화생토, 토는 토생금 이렇게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오행의 유통에 막힌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관도에 올라가지고 그 벼슬이 극품에 이르고 자설에도 그 벼슬에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된 사주는 상당히 좋게 보는, 그런 것이 좋게 보는 그야말로 귀한 사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도 역시 건명인데요, 이민의 갑진의 정해의 기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은 사실요, 이 영간 임수에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 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류무체한다. 이것이 두루 주자죠. 주류무체. 두루두루 흘러서 체한 데가 없다. 막힌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뱅글뱅글 사주가 돌아간다. 어느 운이 와도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다 보게 되면은, 막힌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사 사주 고쳐라 보게 되면, 진월의 정화가 이것이 상관이죠. 상관이고, 나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에 인성 간목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화가. 다른 데는 불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장이죠. 그러나, 중화된 사주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오해의 골고루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주류무체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주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재성도 왕하고 지지에 있다 보니까 재성도 왕하고 이 관성도 사실 왕하지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재성과 관성의 왕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 임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생목 이렇게 잘 목은 또 목생화로 돌고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기가 막히게 아주 멋지게 짜여진 사주다. 잘 수기를 하고 있다. 이 식신의 이 기토는 또한 이 유금을 생하죠. 그러니까 유금은 또 금생수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도 막힘이 없다 보니까 아주 좋은 사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뭔가 이 기토가 있다 보니까 그 좀 뭐 끌적지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토가 상관인데 자 그런데요 이 상관인데 이 인중에는 진중에는 개수도 있고 여기에 을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진월은 목의 마지막 달이죠. 그래서 이 중에는 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사실은 토입니다만은 이 안에 개수가 있고 을목이다 보니까 이것은 거의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게 진토라고 하더라도 겉으리가 토이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월간에 있는 간목이 목극토하고 딱 규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어떻게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토가 토극수 할 수가 없죠. 이것은 거의 목에 가까운 토이다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이것이 등령해서 좀 뭐 끌적지근 했습니다만은 이 간목이 제지하고 있다 보니까 한 곳도 투쟁을 하는 데가 없다. 쟁탐이 없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좋은 사주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주가 골고루 중화가 되면 이 운세의 흐름은 좋은 운이 오게 되면 좋게 갈 것이고 약간 나쁜 운이 와도 차고 넘어가면서 뱅글뱅글 돌아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극품에 이르고 자산은 수백만 장에 달했고 자손에게도 뭐 개성되었고 또한 자손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았고 수명은 8순에 이르렀다. 옛날 사주입니다만 이것이 8순에 이르렀다 하면은 엄청나게 이것은 천수를 다 누린 거지 보게 되면은 옛날에 이 지금 사주 구조로 봤을 때 이 보게 되면은 뭐 이때는 사실 뭐 40대 50대 최고로 살아봐도 60을 넘기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건 상당히 장수를 한 그러한 사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중화가 됐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조금은 더 어렵습니다만은 청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 앞서 우리가 진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진가 청탁에 대한 것도
상당히 사주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주가 정하고 어떤 사주가 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